이번에는 제6유연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6유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은 산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. 자, 산화성 액체란 얘기는 산화 반응이 다 끝난 액체만 모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불연성이 되겠고요. 연소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6유위험물은 1등급 군으로서 300kg, 분명히 많지는 않아요. 특히 이제 6유위험물은 전부 다 1등급이고 300kg이기 때문에 분명히 몇 개 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.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과산화수소 저장 방법이라든가 또는 질산의 열분해 반응식, 그 다음에 질산의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하고 부동태 반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. 자, 우선 이 중에 과염소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HClO4. 자, 과염소산의 경우에는 무색무치 유동성 액체인데 92도 이상에서는 폭발적으로 분해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, 자, 그 다음에 이 과염소산이 분해를 하게 되면 염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스로 분해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HClO보다는 산소가 하나 더 많아질수록 산성은 좀 더 강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HClO4가 가장 산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과산화수소인데 H2O2. 이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귀에 익을 거예요. 우리 약국에 가면 소독약으로 파는 게 과산화수소죠. 자, 거기서 파는 거는 주로 2~3%를 말하는 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과산화수소는 36 웨이트 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보는 거예요. 요건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만약에 60% 이상의 농도다. 60% 이상의 농도에서는 폭발, 단독으로도 폭발이 가능하다.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산화수소는 분해 방지용. 자, 이게 중요해요. 분해 방지용 안정제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넣어주는 게 바로 인산, 요산 이런 것들입니다.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걸 넣어줌으로 인해서 발생기 산소의 발생을 억제시킨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용기의 뚜껑은 이제 밀폐시키는 건데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. 구멍.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생기 산소가 저절로 발생해서 물리적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멍이 뚫린 마개를 사용한다는 얘기고, 이 과산화수소는 분해하게 되면 이 H2O2가 이 H2O 수증기하고 산소가스 발생, 이렇게 분해 반응식까지 같이 기억하도록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HNO3죠. 6유위험물은 3개밖에 안 돼요. 3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 질산의 경우에 HNO3인데 이 경우에는 일단 분해 반응식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. 4몰의 HNO3가 분해를 하게 되면 4몰의 이산화질소 그리고 2몰의 수증기 그 다음에 산소가스,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가스가 유독한 기체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을 한다. 이 얘기예요. 이게 뭐냐면 피부에 닿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부동태 반응도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중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니켈 이런 것과 반응하게 되면 겉에 산화물 피막을 형성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부동태 반응이 가능하다.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고요. 그래서 질산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바로 이거예요. 분해 반응식, 그 다음에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하고 부동태 반응을 한다.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 이제 6유위험물로서 우리가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자, 할로겐 중 원소가 뭐 있었나요? 불소, 염소, 브롬, 요오드, 아스타틴 이런 게 있었죠. 얘네들끼리 화합물을 형성하는 경우, 예를 들면 ICl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요오드하고 CL이 만나서 화합물을 이루는 경우, 그 다음에 또는 IBr 또는 BRF3 또는 BRF5, IF5 이런 것들 할로겐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들도 역시 6유위험물에 포함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6유위험물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화 반응이 다 끝난 액체만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. 당연히 불연성입니다. 그러니까 타지 않겠죠. 그리고 또 부식성이 있어요. 부식성이 있고
그 다음에 강산화제가 되겠습니다. 당연히 산소 반응이 다 끝난 액체만 모아놓은 거니까 산화성 액체라는 얘기는 결국은 산화제라는 뜻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포함하니까 당연히 다른 가염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이 있을 수 있죠. 조연성.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되겠습니다. 비중은 1보다 크고요. 그 다음에 역시 물에 잘 녹고 물과 만나면 발열 반응을 한다. 공통 성질이 되겠습니다. 발열 반응. 당연히 물로 소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이 얘기는. 자, 그리고 가염물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분해 폭발할 수 있다. 자, 저장 및 취급 방법에서 주의할 점 뭐냐면 내산성 용기를 써야 된다. 저장 용기는 내산성 용기 사용. 요게 기억해 둬야 될 점이고, 그 다음에 산화제의 접촉을 피하라. 그리고 용기는 밀전, 밀봉, 누설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기억해 둬야 될 점 뭐냐면 아까 H2O2 같은 경우에는 36 웨이트 퍼센트 이상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질산에서는 비중이 1.49 이상의 것만 우리가 위험물로서 본다는 얘기죠.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 육류위험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연성 물질에 타지 않는 물질입니다. 당연히 소화 방법이 있을 수 없죠. 그렇지만 어떤 가연성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불이 붙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에 따라서는 소화 방법은 마른 모래 또는 분말 소화약제 가지고 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소화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추가로 상식이라기보다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황산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위험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육류위험물 하면 과염소산,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, 그리고 질산 요 세 가지 요거 외에 할로겐은 함물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